길거리에서 한국을 죽어도 가기 싫어하는 여자와 이 여자를 설득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중심에서 한류의 사연을 들려주는 한류튜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영국의 올리버와 에이바 가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역사 전공 교수로 근무하는 남편 올리버의 아내 에이바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은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고 사랑스러운 딸 제이미와 저 남편 이렇게 세 가족입니다. 저희 가족은 영국 태생이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런던 시내에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으며 주말에는 가족 모두 여가 취미생활을 하면서 지냅니다. 제이미는 이제 8살로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저희 부부는 제이미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제이미 또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특히 세계 공부를 엄청 좋아해요. 한 번은 저에게 한국을 알고 있냐고 가봤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유튜브나 책에서 한국을 보았고 실제로는 가보지 못해 제이미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을 잘 못해줬어요. 제이미는 저에게 한국에 대해 설명해주더군요. 저는 사실 아시아 국가 한국에 관심이 없고 후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제이미에게 미안하지만 대충 들었죠. 제이미는 저에게 설명을 해주면서 한국의 문화를 꼭 체험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나중에 가자 제이미 이러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그런데 결국 일이 발생했죠. 올리버와 저는 런던의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올리버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분위기를 잡더군요. 저는 올리버에게 무슨 사고 쳤어? 라는 장난을 치면서 냉랭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했죠. 하지만 올리버는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번에 연구 중인 국가에 해외 출장을 나가야 하는데 저는 중간에 말을 잘랐죠.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되지 대수롭지 않게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올리버는 끝까지 들어보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이번 해외 출장은 잠깐이 아니고 연구 대상 국가대학교에 1년 동안 파견이라는 거예요. 저는 당황했죠. 지금 런던에서 너무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만족하며 지내고 있는데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니 정말 걱정이었어요. 남편의 일이니 어쩔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어디 나라로 가냐고 물었더니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을 가야 한다더군요.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 올리버에게 나는 못 가라는 말을 해버렸죠. 하지만 올리버는 런던에 저와 제이미를 놓고는 일에 손이 안 잡힌다고 같이 가자고 설득을 하더군요. 저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어지러움과 화가 나 올리버에게 집에 가자고 했죠. 집에 도착 후 제이미는 저에게 어디 아파 엄마 이러고 올리버에게 물어보더군요. 제이미는 올리버에게 한국에 1년 동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너무 좋아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머리가 더 아팠어요. 올리버는 제이미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를 띄우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올리버는 한국을 설명해주면서 계획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올리버에게 아시아 국가 중 선진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선진국이고 경제 상황이 좋은 중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올리버도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을 것 같다며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저희 가족은 중국으로 결정했어요. 저희 가족은 중국에 도착했고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공항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처음 중국에 와봐서 영어가 아닌 중국어를 들으니 머리가 아팠고 중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고 너무 빨라서 적응이 안 됐어요. 올리버는 차분히 음식을 시키고 음식을 기다렸죠. 중국에서의 처음 먹는 음식을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돼지고기인데 비계에 털이 그대로 있었던 거죠. 저는 속이 안 좋아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에 나온 후 제이미와 올리버도 먹지 못하고 나와 있더군요. 저희는 근처 맥도날드로 가서 햄버거 세트를 먹었어요. 그나마 햄버거는 맛있더군요.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공항을 둘러봤죠. 중국의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중국은 최첨단 시스템에 도입이 안 된 것 같았어요. 유럽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더군요. 중국의 특성상 건물의 크기는 엄청 큰데 왜 이렇게 크게만 지었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었어요. 저희는 픽업 서비스를 해서 무사히 공항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공항을 나오는데 공항 앞에 있던 택시기사들은 시끄럽게 중국어로 호객행위를 하고 있더군요. 이게 정말 선진국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중국 도심의 한복판에 숙소를 정했고 숙소에 짐을 푼 뒤 생활용품을 사러 도심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중국의 거리는 깔끔한 곳과 쓰레기 더미인 곳들이 나눠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고 깨끗한 사람들과 위생적으로 안 좋은 분들도 만났었죠. 저는 제이미를 안전하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이미를 저의 부부 사이에 두고 손을 꽉 잡고 걸음을 빨리 했어요.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중국의 한 시장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정말 놀라움에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제이미는 서로 놀라 이게 뭐냐고만 말하고 있었죠.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던 애완동물을 식용으로 손질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제이미의 눈을 가리고 시장을 나왔답니다. 정말 당황했어요. 올리버는 황급히 목적지를 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렸죠. 다행히 백화점은 안전했고 영국의 백화점과 비슷한 분위기여서 한숨 돌렸습니다.
이렇게 중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제이미의 국제학교에 입학을 위해 국제학교를 갔었죠. 국제학교라 하면 전 세계 학생들이 모여야 할 곳이 중국인 학생들밖에 없는 거였어요. 저는 당황했고 중국인 선생님에게 저의 제이미만 외국인인가요? 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중국인 선생님은 중국은 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중국 전역이 코로나 비상사태였고 그 당시 중국 내 외국인들을 내보내고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제학교에 다니던 외국인들을 모두 자국으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생님의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알기론 코로나의 시작은 중국인 걸로 아는데 이 선생님은 왜 코로나의 원인이 한국이라고 비하를 할까 하고요. 전 세계가 아는 코로나 정보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에게 변명을 하더군요. 저는 현재 상황이 어쩔 수 없어 제이미를 이 학교 국제학교에 입학을 시켰죠. 그렇게 중국에서의 일상이 적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저희는 중국의 도심 한복판에 살다 보니 많은 인구의 이동이나 경적 사이렌을 들으며 도시 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세 식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외식을 하기로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도시 소음은 시끄러웠고 이제는 당연한 중국어를 들으며 길거리를 걷고 있었죠. 저희 세 식구 앞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중국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국가의 통치를 받는 국가였어요. 시위의 정도는 유럽의 시위와는 정말 달랐죠. 몇몇의 중국 사람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더군요. 그 이유는 강력한 국가 통제와 검열 체제를 가지며 시위의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고 국가 권력을 사용해서 무력 진압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현 상황은 중국 자신들은 사회주의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념하에 시장 경제로 독특한 경제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유럽은 자본주의 국가로 민주적 전통을 가진 국가여서 중국의 공산주의 문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시위의 정도는 너무 과격했고 저희는 몸을 보호해야 했죠. 저와 올리버는 제이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재빨리 시위 현장을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제이미는 결국 넘어져서 다쳤고 저희는 주변 병원을 찾아야만 했죠. 하지만 병원을 찾기 어려웠고 다급한 나머지 주위 사람들에게 병원이 어디에 물어보니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더군요. 언어의 한계가 이럴 때 느껴져서 너무 안타깝더군요. 저희는 우여곡절 끝에 근처 작은 병원에 가서 제이미의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도 진료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당장 달려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중국 간호사는 내가 보기엔 별로 안 다친 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더 다친 환자들이 많아서 더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만 올리버는 상황 설명을 한 뒤 그제서야 제이미를 치료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진지하게 다시 말했죠. 올리버, 나는 중국에 더 이상 못 있을 것 같아. 시위도 무섭고 사람들도 너무 불친절하고 위생적으로 안 좋아. 제이미가 너무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제이미는 국제학교에서의 일어난 상황들을 저희 부부에게 말을 해주는데요. 저는 정말 더 이상 중국에 있을 이유가 없겠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이미의 이야기는 중국 학생들은 자기가 잘난지 알고 주변 나라들을 다 욕해 한국은 중국의 짝퉁 국가고 일본은 키 작고 못생긴 나라라고. 그리고 중국 학생들은 외국인인 나를 보고 인종차별을 하고 자기들만의 언어로 나를 놀리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것이었죠. 저와 올리버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중국을 떠나기로 했죠. 저희 가족은 곧바로 중국에서 멀지 않은 한국으로 이사를 했어요. 다행히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우리의 사정을 듣고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한국을 가기 전날 제이미는 한국을 간다는 설렘으로 잠을 못 이루었죠. 하지만 저와 올리버는 걱정이었어요. 아시아 문화는 똑같을 것이고 한국도 후진국이고 가난한 나라에 속할 텐데 중국 상황이랑 똑같으면 어쩌나 하고요. 걱정 반 기대 반을 하며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기겁을 했어요. 중국의 어마어마한 크기의 공항보다 인천공항은 몇 배로 더 웅장했고 거기에 최첨단 시스템까지 갖췄지 뭐예요. 중국뿐 아니라 영국의 공항까지 비교가 되더군요. 저희는 최첨단의 시스템으로 빠른 수속을 마치고 공항 이곳저곳을 살펴보았어요. 다양한 음식들과 깔끔함은 저희 가족을 즐겁게 했고 저희는 한국을 대표하는 비빔밥과 김치를 먹으며 한국의 문화에 푹 빠지기 시작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이상한 것들이 돌아다니더군요. 그것은 바로 AI 로봇이었어요. 로봇은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의 문의에 답변을 해주고 자세히 설명뿐 아니라 즐거움까지 주더군요. 제이미는 처음 보는 AI 로봇에 관심이 많았고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항에서 시간을 보냈답니다. 저희는 시계를 보며 이제는 가야 한다고 제이미에게 말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죠. 인천공항에서 서울을 가는 길은 너무 아름답고 템즈강과 비슷한 한강을 보며 영국을 떠올리곤 했죠. 택시기사님은 정말 친절했어요. 처음에 저희 짐을 트렁크에 실어주시고 반갑게 미소로 저희를 반겨줬죠. 놀라운 점은 나이가 드셨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하셔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서울에 대해 설명도 해주시고
맛집 추천도 해주시더군요. 또 택시에 과자와 음료를 주시면서 웰컴 코리아라고 정답게 맞아주셔서 저희 가족은 안도와 한국 생활에 기대감이 생겼어요.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기사님은 저희의 짐을 다 내려주시고 다정하게 손을 흔드시면서 배웅까지 해주셨어요. 중국 택시기사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중국의 택시기사님은 외국인들에게 팁을 요구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택시기사님은 깔끔한 유니폼에 저희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공항에서는 호객행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숙소에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지 못해 근처 음식점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오후 11시가 넘어서 저희는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 숙소 아래에 편의점이 있더군요. 저희는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 봤더니 모든 게 다 팔더군요. 생활용품부터 음식들까지 정말 다양해서 편의점에서 1시간을 보냈네요. 심지어 영업시간이 24시간이어서 한 번 더 놀라웠어요. 제이미는 한국의 떡볶이를 골랐고 저는 라면을 골랐어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저희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음식을 5분 만에 요리했고 영국에서 맛볼 수 없는 맛들을 경험했답니다.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햄버거라고만 생각했는데 한국의 다양한 음식들을 보며 햄버거는 안 찾게 되더라고요. 저와 제이미 올리버는 양손 가득장을 본 후 숙소로 가서 맛있게 K푸드를 즐겼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중국 음식이 안 맞아 강제 다이어트를 했는데요. 한국에 오니 다시 살이 찌더군요. 한국 음식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특히 편의점 음식이요. 저희 가족은 한국의 방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밤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국의 서울은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분위기가 공존하는 그런 곳이어서 세계 여행자들에게 손꼽히는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루하루 즐거운 시간을 서울에서 보냈어요. 한 번은 서울의 밤 야경을 보기 위해 남산타워에 가서 서울 저녁의 야경을 보면서 저는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을 무시했던 제 자신에게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영국보다 유럽의 어떤 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또 저희는 심야 자율버스 운행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차이를 느꼈어요. 운전기사가 없이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올리버와 제이미는 사고가 날까봐 긴장을 했다고 하네요. 저는 타자마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편하게 갔는데 말이죠. 한국 서울의 도시의 거리는 쓰레기가 없고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통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쓰레기를 버리지라는 의문이 들더군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지 않고 자기 가방에 넣거나 손으로 들고 다니나 쓰레기통이 보이면 거기에 넣더군요. 정말 시민의식에 감탄을 했어요. 한국의 주문 시스템은 키오스키 주문 기계가 있어서 정말 편했어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서 올리버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이젠 익숙해졌고 영국에선 메뉴를 고를 때 앞에 기다리던 직원의 눈치를 봤는데 한국의 주문은 키오스크를 사용해서 저의 선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올리버도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직장 생활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한국의 학생들은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체계적이고 예의 바르다는 점을 저에게 강조했어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식사 자리에서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떠서 먹어야 그 다음 먹을 수 있다는 문화가 있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각자 알아서 먹는데 말이죠. 또 한국의 문화 중 지하철 계단에서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안 지나치고 계단을 다 올라갈 때까지 짐을 들어주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제이미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처럼 예의범절을 강조하는 나라더군요. 제이미에게 좋은 경험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서울 여행에 푹 빠져 있는데요. 하루는 광화문광장을 갔습니다. 광화문은 서울의 역사적인 장소이며 상징적인 장소로 경복궁의 정문으로 1395년에 건립되었으며 여러 차례 파괴되고 복원된 장소라고 해서 한국인들의 옛 모습까지 봐서 정말 좋았어요. 하지만 저의 안 좋은 과거의 경험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광화문은 서울의 대표적인 시위 장소였던 거예요. 저는 시위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제이미를 꼭 잡고 길거리를 지나가며 시위 장소를 보았죠. 하지만 저는 시위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했답니다. 엄격한 경찰의 통제 아래 폭력 없고 분위기 좋게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위가 아니라 콘서트를 보는 듯 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로 자율성이 보장되면 합법적인 시위는 허락하는 것으로 다양한 시위를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민주주의적 시위를 보고 광화문 투어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한국에 푹 빠져 사는데요. 어느 날은 한국 영화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저는 한국 영화를 영국에 있을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요. 기생충을 보고 너무 감명 깊은 영화라고 생각했고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영화를 많이 보자라는 계획을 했었어요. 올리버와 저는 단둘이 데이트를 즐길 때마다 한국의 영화관을 꼭 방문했답니다. 한국의 영화관은 다양한 시사회가 진행하며
실제 배우들과 소통의 시간까지 있어서 영화를 보는 재미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가 많아서 너무 뜻깊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최근에 본 파묘가 제일 인상이 깊었어요. 파묘는 오컬트,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로 흔하지 않은 스토리와 한국의 고유의 직업은 장의사 풍수사 무속인을 알았던 영화였고, 현재 파묘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포럼 부분악지 선정된 국제적인 영화라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영화 외로 저는 가장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죠. 그것은 바로 영화가 끝난 뒤 팝콘을 전부 가져가 버리는 것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고, 영화가 끝나면 그 자리에 팝콘을 두고 오고 쓰레기는 직원들이 치워주는데, 한국은 자기가 먹은 음식은 자기가 치운다는 것을 보고 한국인은 정말 시민의식이 대단한 나라다라는 걸 깨달았죠. 저는 한국에서 매일 놀라움을 목격하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지낸 것 같아요. 또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무료 와이파이였어요. 영국에서는 핸드폰 데이터가 매우 비싸서 핸드폰을 잘 안 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가 잘 되고 빠르기까지 해서 간편하게 핸드폰을 자주 사용하게 되더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이 잘 터지다 보니 핸드폰 보급률이 95% 이상이고 핸드폰 사용량이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선두주자는 당연 한국이지 않을까 해요. 한국은 이러한 시민의식과 기술력까지 모두 갖춘 나라였네요.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생각했던 한국은 후진국이며 중국이 아시아의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모조리 지워졌고 한국을 우습게 봤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이미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이 있네요. 저는 올리버에게 한국에 몇 년은 더 있고 싶다고 말까지 했어요. 영국도 좋지만 한국에 일어난 문화는 전 세계 외국인들이라면 푹 빠지지 않을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한국 정말 평생 살고 싶어요. 라는 사연을 마지막으로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며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연이 많이 있어서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계의 중심에서 한류 열풍의 사연을 전달드리는 한류튜브였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재미있는 사연,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할 부분 있으면 언제든 뭐든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 또 해외 사연을 제보해주시려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저의 메일로 보내주시면 재미있게 감동적이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류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한류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한류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한류 열풍의 사연을 소개하는 한류튜브 TV입니다. 이상입니다. 끝.